네, 안녕하세요. 카드한마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KMCC 600Q 모델을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희 카드한마기 포스TV를 통해서 무선 카드 단말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게 판매, 렌탈되고 있는 카드 결제 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KMCC 600Q의 그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무선 카드 단말기 KMCC 600Q를 구매를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올려드린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꼭 사야 되겠다, 구매하셔야 되겠다,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용지를 이렇게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용지는 여기 있죠. 여기 오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잡아당기고요. 그 다음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하면 이제 열립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용지 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제가 잠깐 용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지인데요. 이게 새 용지입니다. 새 용지를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뜯어야 됩니다. 뜯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려 있죠. 지금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밑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끼우려고 하지 마시고 용지를 집어넣은 다음에요. 용지를 밖으로 이렇게 뺍니다. 뺀 다음에 이걸 닫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닫을 때 여기 가장자리를 닫지 마시고요. 정중앙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꾹 눌러주면 소리가 납니다. 딱 소리 나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요. 용지를 보면 이쪽은 글씨가 쓰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글씨가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지죠. 백지가 본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는 뒤로 가게끔 하면 됩니다. 뜯어볼게요. 뜯을 때는 어떤 분은 이렇게 뜯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분은 위로 뜯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뜯는 분 있는데 뜯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밑으로 잡아당기고 비스듬히 하세요. 됐죠? 비스듬히. 그 다음에 밑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깨끗하게 뜯어지죠. 자, 전원을 키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전원은요 따로 어떤 전원이라고 쓰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전원이라고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종료라고 쓰여 있죠. 이 종료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시면 켜집니다. 1초, 2초, 3초 불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켜진 겁니다. 자, 켜졌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상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AS 번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용거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거래 취소를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여기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 소득공제,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인백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신용 버튼은 이 신용거래라고 쓰여있죠. 이 신용거래는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고 있으면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쵸?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용거래 이 부분이고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고요. 거래 취소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신용거래라고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번에 신용이라고 쓰여 있죠. 1번을 눌러도 되고요. 신용거래를 눌러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2번에 현금으로 쓰여 있죠. 현금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기 현금 영수증을 눌러도 됩니다. 기능이 같아요. 그 다음에 거래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뒤집어 옆면을 볼게요. 옆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옆에 리셋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리셋은 신용카드를 이 모델이 KMCC 600Q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그 올스톱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리셋 버튼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리셋 버튼을 볼펜이나 좀 날카로운 걸로 뾰족한 걸로 눌렀다 떼면 다시 부팅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집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스캐너가 있죠. 여기 불이 반짝반짝하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캐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 이게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인할 때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다가 이 펜을 가지고 고객님의 사인을 해야 됩니다. 고객님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거의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는요. 이렇게 하면 금방 분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를 교환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닿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 배터리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잡고요. 빼면 빠집니다. 빼면 빠져요. 교체도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심칩이 있죠. 이 유심칩은 이 KMCC 600Q 모델은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개통하는 것처럼 이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도 개통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010으로 시작하죠. 010 7900-9412 제 휴대폰 번호인데요. 010-7900-9412가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하지만 이 무선카드 단말기는 01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012-1234-5678 이렇게 시작합니다. 012로 시작해요. 개통 업무도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요. 그죠? 개통 업무도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고 먼저 이걸 끼웁니다. 여기를 먼저 끼운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이거를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KMCC 600Q 모델은 일단 이 배터리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무선카드 단말기는 이렇게 네 군데가 드라이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이버로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일이 또 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드 결제는 여기다 합니다. 카드를 투입을 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IS칩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카드를 그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카드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금액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2,300원 결제를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반드시 입력 버튼 있죠. 여기 입력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체 매출 거래에 불과하죠. 왜 그러냐면 이 카드 단말기가 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 카드는 결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 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교체를 하고 결제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는 제 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제 거 카드는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 걸로 제가 등록을 해갖고 왔습니다. 일단 결제를 해볼게요. 먼저 카드는 이쪽으로 집어넣죠. 집어넣을 때 이 IS 칩이 이렇게 위로 가게 해야 됩니다. 위로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꾹 끝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은 3,600원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결제가 되죠. 자, 떴습니다. 자,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나오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3,600원짜리 결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만원 이상인 경우에 결제를 할게요.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답변을 하겠죠. 일시불로 해주세요. 아니면 3개월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그리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카드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제가 뭐 하나 설정을 하나 할게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은 6만 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나오죠? 이렇게 거래 금액이 6만 원인데 할부는 몇 개월로 해드려야 되느냐 표시가 되잖아요. 이때요, 고객이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일자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입력 버튼 그냥 눌러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6만원 해볼게요. 금액을 눌렀죠. 그 다음에 입력. 자, 나오죠? 거래 금액 6만원이고 할부 개월수는 몇 개월 해드릴까요?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돼요. 손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 누르세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3을 누르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서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때 여기 서명하는 게 있죠. 이거 사실은 이게 있는데 펜이 있는데 이렇게 하죠. 근데 손가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용지를 자르세요. 이렇게 됐죠? 자,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요.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두 개의 내용이나 두 개의 용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아무거나 주면 되겠죠. 이렇게 카드와 함께 고객님에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어요. 그죠? 이렇게 사인펜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자, 카드 결제는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렇죠?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자, 고객이 예를 들면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 3개월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4개월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4개월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4를 누르고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만 원 미만은 모든 게 일시불이죠. 그리고 할부를 여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개 다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취소하는 방법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드는 결제를 많이 하지만 취소를 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취소해 볼게요. 취소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여기 하얀색이 취소 버튼이죠. 여기를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 거래 취소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거를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거래 취소를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말 많습니다. 제로페이 뭐 엄청 많은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 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신용, 현금 영수증, 직전 취소만 알면 됩니다. 이때요, 현금 영수증은 말 그대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걸 취소할 때 쓰는 거고요.
1번 신용과 3번 직전 취소만 알면 됩니다. 직전 취소는 말 그대로 마지막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 쓰는 거고요.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그죠? 1번에서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에서 합니다.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알면 돼요. 직전이든 뭐 그 전에 결제했든 구분하지 마시고 1번 신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한 가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먼저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이 둘 중에 6만 원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3,600원짜리 하나하고 자, 이 두 개를 한번 취소해 볼게요. 마지막에 결제한 게 어떤 걸까요? 3,600원짜리인가요? 아니면 6만 원짜리인가요? 이게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이 6만 원짜리가 바로 직전 취소를 하면 됩니다. 6만 원짜리가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직전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거래 취소를 일단 들어가고요. 여기 3번이 직전 취소죠. 3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친절하게. 롯데카드였고요. 이게 뭐냐면 승인 번호입니다. 41902033의 승인 번호고 롯데카드고 이게 카드 번호죠. 그 다음에 6만 원입니다. 맞으면 1번 진행이죠. 1번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전 취소는 그냥 됩니다. 이렇게. 자, 뜯습니다. 또 한 장 나오겠죠. 이렇게 한 장 나올 겁니다. 자, 마이너스 6만 원이 앞에 6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취소가 됐죠. 이건 됐습니다. 자, 근데 직전 취소 말고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1번 신용에서 합니다. 한번 직전 취소 눌러볼까요? 3번? 그럼 없겠죠. 직전 취소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했기 때문에. 자, 1번을 눌러야 되겠죠. 카드를 삽입하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 취소는 카드를 넣지 않고 취소할 수가 있었죠. 카드를 투입하지 않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 취소에서는요. 카드를 반드시 투입을 하거나 투입할 수가 없는 경우에,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매장에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고 멘트가 나와 있죠. 삽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객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 번호를 눌러서 취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카드 번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습니다. 카드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원거래 일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결제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2023년 5월 23일 날 결제했어요. 맞죠? 만약에 어제 결제한 거라고 한다면 어제 결제했으면 여기 지운 버튼 있죠. 지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지운 버튼을 통해서 하나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0522겠죠. 어제는. 그죠? 0522입니다. 오늘은 0523이니까 052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원거래 일자입니다. 언제 카드를 결제했느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원거래 승인번호 나오죠.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승인번호 나와 있죠. 승인 NO 넘버죠. 승인 NO로 되어 있네요. 이 NO가 무슨 얘기냐면 보이시죠? NO가요 넘버의 약자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5085 403입니다. 승인번호는 8자리입니다. 입력. 금액은 얼마죠? 3,6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잠시만 연결. 자, 데이터 수신 중입니다. 정상. 자, 이때 보세요. 고객 전표 출력이죠. 출력하시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고객 용건을 출력하겠냐 이 말입니다. 출력하면 1번. 고객 용건 나오겠죠. 뜯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600원이 됐죠. 또 한 장이 나오죠.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입니다.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요.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600원이 되었습니다. 자, 카드 취소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카드 결제하는 방법도 물론 배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카드 단말기 사용 방법이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카드 단말기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성페이도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삼성페이를 결제를 해볼게요. 삼성페이는요,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삼성페이죠. 그죠? 삼성페이는요, 자, 볼게요. 스마트폰 뒷면을,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이죠. 뒷면을요, 이렇게 대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저 금액루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쵸? 스마트폰 뒷면을 이쪽에다가 갖다 대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금액루라고 뜨죠. 그러면 뭐 3,100원 해볼까요, 이제? 자, 금액 눌렀죠? 3,100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자, 결제됐습니다.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누구 거가 나올까요? 그렇죠. 가맹점 거 한 장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해봤습니다. 아, 결제를 했나요? 결제를 했죠?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죠? 여기 취소 버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이겠죠? 3번.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카드입니다.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여기 금액이 나와 있죠? 자, 직전 취소는 이 KMCC 600Q인 경우에는 카드를 따로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행만 하면, 1번 진행만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자, 취소가 되니까 여기서 삑삑 소리가 나죠?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해 볼게요. 안 할게요. 안 했습니다. 한 장만 나오겠죠? 가맹점용 한 장만 나옵니다. 고객용 거는 안 나와요. 왜요? 고객용 거는 출력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카드는요, 이게 IC칩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 IC칩이 망가진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 IC칩이 망가진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으면, 거꾸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IC칩이 못 읽겠죠? IC칩을 못 읽겠죠? 그러면 카드 정보를 불러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거꾸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렇습니다. IC 카드 에러.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거꾸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망가진 경우를 이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카드가 망가졌다라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MS로 전환합니다. 카드를 읽혀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카드를 읽혀 주세요. 이런 멘트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카드를 뒤집어 보면, 그죠? 카드를 뒤집어 보면, 자, 뒤집어 볼게요. 이게 바로 마그네틱입니다. 마그네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돼요. 카드를 읽혀 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마그네틱을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하고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가 읽히면 돼. 이쪽 있죠. 밑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카메라를 좀 뒤로 한번 멀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자, 한번 거꾸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카드를 읽혀주세요 멘트가 나와 있죠? 카드를 빼서 어떻게 해요? 마그네틱을 이렇게 밑으로 합니다. 밑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읽히면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님들 중에서요, 대부분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그 가맹점 대표님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카드를 집어넣는데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이때 당황을 해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이 멘트에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카드 단말기 고장났는데 얼른 오세요. 빨리 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고장나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안에
이 안에 카드를 읽는 기계 자체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요? IC칩. 즉 무슨 얘기냐면 이 IC칩이 망가져서 이 리더기가, 카드 단말기가 이 카드의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니까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쪽으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보이시죠? 그럼 금액 누르라고 뜨잖아요. 그럼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금액 누르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자세히 해줬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카드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카드를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IC칩이 망가져서 카드를 못 읽기 때문에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멘트를 아까 뭐라고 했나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점 꼭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한번 발행을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현금을 눌러주면 돼요. 현금을 눌러준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죠. 자, 일단 현금 영수증은 일단요, 이 현금 영수증은 어느 때 발행을 해주나요? 그걸 좀 아셔야 되겠죠? 현금 영수증은 일단 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물어보면 돼요.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돼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뭔지 한번 볼까요? 1번 눌러볼게요. 자, 이때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대부분 휴대폰 번호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은 어떤 거냐면요. 눌러볼게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굳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KMCC 600Q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무선 카드 단말기 KMCC 600Q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현금 영수증 누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가 아니고 사업자 지출증빙을 눌러서 이때 사업자 번호를 상대방의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면 바로 이게 현금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 영수증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 사업자 지출증빙은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떠요. 여기서 그 상대방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그 정부 24에 들어가서 홈택스로 들어가면 다 여기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 준 거, 그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해 준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신용거래 여기 있죠. 신용거래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신용거래는 물론 여기 신용거래 여기를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1번. 신용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자, 다시 신용 버튼 누른 다음에 1번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여기 신용거래를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승인을 들어가서요.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죠. 이때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입력하면 되고 금액 그리고 할부기열 수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인 승인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KMCC 600Q를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를 통해서 이 KMCS 600Q를 렌탈해 주신 분들 또는 구매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키인 승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 KMCS 600Q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KMCS 600Q입니다. 감사합니다.